네, 연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이재만 투자전략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대주주 양도시대 이슈와 관련해서 완화를 예상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또 순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요 며칠이다라고 앞서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사례는 어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이게 세금이라는 이슈는 항상 좀 부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대주주 관련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과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되면서 물론 약간 코스닥 중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중소형주, 코스닥 이런 쪽들의 개인의 약간 이제 매물 출회 이런 것들이 꼭 근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시기상 계절적으로 있었다는 특징들을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연말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 흔히 얘기하는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썩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에 악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다르게 개인들의 매물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년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특히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실제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죠. 2.4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요즘에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가운데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겠지만 주식 시장이 뭐 하반기 정도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실물 경기라든가 기업들이 느끼는 이익의 체감 경기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은 아직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상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이 높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적금의 금리가 6%대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현금 보유의 수익률이 주식 보유의 수익률보다 더 높다라고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현금에 대한 보유 비율 이런 것들은 늘어나게 되고 약간 위험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사이클도 종료가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건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 언제쯤 반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 반전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화 정책의 또 반전의 시기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이제 또 통화 긴축의 속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2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제보다는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약간 더 낮아지긴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실물 경제에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 이게 좋게 되면 긴축의 강도를 더욱더 늦추지 않고 세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은 실제로 보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할 때까지는 조금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1월에는 없고 2월 1일 날 있다 보니까 결국 내년 1월에도 비슷한 환경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보게 되면 실물 경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고 인상의 사이클 자체가 지금은 내년 1분기로 대부분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지표가 좋으면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조금 약간의 악재,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발 이슈 상당히 궁금합니다. 리오프닝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리오프닝이 확대된다면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정책의 변화라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은 꼭 중국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국가들이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 정책 변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듯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전환할 경우 초기에는 확진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확진자 폭증은 중국에서 발표될 수 있는 이제부터의 지표들 자체가 생각보다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조업의 체감 경기 지수라든가 실물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물동량 지표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자리를 잡으려면 결국 확진자가 피크를 찍고 떨어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시기가 예상하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한 개 분기 정도는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내년 2분기 정도 초쯤으로 진입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실물 경기의 반전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다소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의 문제에 따라서 흔히 얘기하는 실물 지표의 개선 가능성은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가시성 있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리오프닝 정책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LCC 업체들도 어제 오늘 좀 오르고 있고 오늘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해운주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워낙에 중국 관련 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그 관련 주들이 모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체, 저가항공업체,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호텔, 레저 모두 다 기회가 다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그 최근에 굉장히 악화됐었던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리는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수입 물량의 증가 이런 것들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출의 물량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하게 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대중국 수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거라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부동산 지표가 개선이 될 때 또는 중국의 물동량 지표가 개선이 될 때 한국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익 측면으로 개선의 여지,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은 건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오히려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화학주들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까요? 그렇다면 매수의 시점을 좀 늦춰볼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년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그렇죠. 업종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익 추정치의 급감 자체는 과거의 글로벌 경기가 침체했던 수준만큼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 리스크는 다른 업종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내년 상반기 정도쯤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조금 수익률 자체를 보면 반도체 업종은 좀 기저효과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화학이긴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낮은 PBR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규제 이런 것들의 완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서 좀 상반기 중에는 두 업종 다 모두 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이익 추정치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지수대에서 PER이 싸다라고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 보일 수가 있겠죠. 지수는 높지 않아도 이익이 떨어지니까 PER이 높아지는 형태. 그래서 상당 부분 가격적인 부분들이 싸다라고 느끼기는 좀 어려운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익이라는 게 증가율만을 갖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이클의 변화라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이런 것들의 개선 여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이익 사이클의 개선 여부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기저효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안 좋거나 내년에 기대치가 너무 없거나 오히려 이런 업종들 자체에서 상당히 기회가 발현이 될 수 있는 게 내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보다는 하향 조정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을 바라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사이클에 대한 개선의 기대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반도체, 화학, 여기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철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이런 것들도 역발상적인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내년 시장을 대비하는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이재만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